KKMD 603화 프랑스 해군 군사 전문지 네이버 뉴스 번역. 시대가 낳은 괴물 현무5의 등장. 인공지진으로 지하시설을 초토화시키는 현무5를 외신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시대가 낳은 괴물. 최근 개발이 완료되어 국군의 날에 등장할 것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는 현무5 탄도미사일을 묘사할 수 있는 문장을 찾고 있던 제 뇌리에 떠오른 문구였습니다. 수많은 미사일에 더해 핵 위협도 서슴지 않는 북한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경제적인 대응책은 결국 핵무장밖에 없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요원한 상태이며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핵무장을 선택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은 대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삼축 체계 교리를 완성시켰습니다.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이를 먼저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킬체인에도 살아남아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격을 지시한 북한의 지휘부가 숨어있는 평양지역 지하시설을 초토화시켜 전쟁 지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량 응징보복 KMPR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았습니다. 일단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을 같은 미사일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날아오는 총알로 맞춰 떨어뜨리는 것에 비유될 만큼 기술적으로 성공하기 어렵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된다는 문제점이 잇따라 지적된 것이죠. 따라서 총알을 쏘기 전에 상대방을 먼저 제압하는 킬체인과 두 번째 총알을 쏘지 못하게 만드는 대량 응징보복 KMPR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삼축 체계가 발표되자 북한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킬체인과 대량 응징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정권은 무려 7,000개가 넘는 지하시설을 광범위하게 건설했고 대량 살상 무기를 생산 및 저장하고 수송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지하시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가에 킬체인 및 대량 응징보복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필요에 따라 탄생한 최강의 재래식 탄도미사일이 바로 현무5인 것입니다. 현무5의 가장 큰 특징은 거대한 운동에너지를 통해 엄청난 파괴력을 발생시키고, 이 파괴력을 북한 지하시설 근처에 고스란히 전달시켜 일종의 인공지진을 일으키도록 설계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지하시설은 지면 위의 폭발에는 강력한 저항력을 가질 수 있지만 지각 자체를 뒤흔드는 인공지진에는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100분 활용한 것이죠. 제가 문과 출신이라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운동에너지의 크기는 2분의 1 mv제곱으로 표시됩니다. 여기서 m은 질량을, v는 속도를 나타내죠. 따라서 현무5 미사일의 파괴력을 높이려면 질량을 늘리거나 속도를 늘리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현무5는 일부러 텅스텐처럼 무거운 금속으로 탄두를 만들었고, 재래식 탄도미사일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탄두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속도에는 제곱이 붙어있기 때문에 속도를 높이는 쪽이 훨씬 더 큰 운동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대기권 밖으로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이 지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종말 단계에서 마10을 넘나드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중금속 탄두와 마10의 하강 속도가 결합되어 발생한 운동에너지는 지하 100m보다 더 깊은 곳에 만들어진 지하시설도 붕괴시킬 수 있는 위력의 인공지진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번역할 프랑스 해군 전문지 네이버 뉴스 기사는 대한민국이 만든 현무 탄도미사일 시리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가 탑재된 합동 화력함에 대한 해외 군사 전문의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기사입니다.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사 번역을 마치면 영상은 그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공식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의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5의 개발이 완료되었다. 이 미사일은 현재 대한민국 해군을 위해 설계되고 있는 합동 화력함으로 알려진
미래형 아스널쉽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한민국 관계자들은 현무5가 올해 초 시험 발사를 거쳐 개발이 완료됐다고 주장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말부터 현무5 양산에 돌입할 예정인데 연간 최대 70발 생산이 가능하다. 한국군은 최대 200발의 현무5를 배치한 뒤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와 함께 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하나오션이 개념 설계를 진행 중인 합동 화력함에도 현무5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이다. 현무5 도대체 어떤 미사일인가? 현무5는 대한민국의 삼축 시스템, 특히 한국형 대량 응징보복 KMPR 교리를 위한 핵심 구성 요소로 개발되었으며 불시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의 지하지휘소, 핵미사일 기지, 그리고 기타 주요 시설을 표적으로 삼도록 설계되었다. 목표물을 타격할 때 현무5는 막대한 파괴력을 적의 지하 시스템에 전달하고 그 결과 유발된 인공지진을 통해 지하 터널을 붕괴시킨다. 구체적으로 현무5 탄두의 무게는 8에서 9톤 안팎으로 재래식 탄도미사일 중 가장 무거울 것으로 추정되며 최소 사거리는 300km이지만 탄두 크기와 무게를 줄인다면 최대 사거리는 3000km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무5의 탄두는 지표면 100m 깊이보다 더 아래에 위치한 구조물도 파괴할 수 있으며 하강 단계에서 마 10에 가까운 속도를 낼 수 있다. 북한은 무려 7000개가 넘는 지하시설을 광범위하게 건설했다. 북한 정권은 이 지하시설을 대량 살상무기를 생산 및 저장하고 수송하는 데 활용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육군은 운동에너지로 이들 지하시설에 침투할 수 있도록 탄두 대부분이 중금속으로 구성된 탄도미사일 현무5를 개발했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폐지되면서 탄도미사일과 로켓의 사거리 제한도 함께 사라졌다. 이에 따라 현무5 탄도미사일과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 모두 최대 사거리와 탄두 크기가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현무 계열의 또 다른 미사일들. 1986년 현무1이 개발된 이후 대한민국은 여러 종류의 파생형들로 구성된 현무 미사일 시리즈를 확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 현무 계열 미사일들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전략 무기이자 잠재적 적들에 대한 억제 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군은 현무 시리즈 개발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고체 연료 추진 시스템을 끝까지 고수했다. 고체 연료 추진 시스템은 액체 연료 시스템에 비해 개발이 더 어렵다는 난점은 있지만 액체 연료 로켓보다 신뢰성이 높고 재빠른 대응 능력을 가진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발사 전 장시간의 준비가 필요한 북한의 스커드 계열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은 빠른 발사 능력과 다양한 무기 체계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자랑한다. 그러나 북한도 이제 자체적인 역량으로 고체 연료 추진 시스템을 탑재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1960년대 미국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던 현무1은 퇴역한 가운데 대한민국 육군은 현재 현무2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는 중이다. 현무4 및 현무5 탄도미사일의 경우 개발은 완료되었지만 두 미사일 모두 현재 테스트 과정에 있으며 아직 실전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음은 현무 미사일 시리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현무2 탄도미사일. 폐기되기 전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설계되었던 현무2의 최신 버전인 현무2C는 최대 사거리가 1000km에 달하고 탄두 중량은 약 0.5톤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무2C는 또한 현재 한국형 삼축 체계를 구성하는 킬체인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현무2C의 이동식 발사대의 경우 두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량하는 PIP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 현무3 순항미사일. 현무 시리즈들 중 유일하게 탄도미사일이 아닌 현무3는 순항미사일이다. 현재 운용 중인 현무3C는 1500km의 최대 사거리를 지니고 있으며 지금 개발 중인 미래형 순항미사일 현무3D의 경우 최대 사거리는 무려 3000km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순항미사일은 0.5톤의 무게를 자랑하는 탄두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아음속으로 이동해 목표물을 타격한다. 현무3의 해군 파생형에는
해성2로 알려진 수상 전투함 발사 함대지 공격 순항 미사일과 해성3로 알려진 잠수함 발사 잠대지 공격 순항 미사일이 포함되어 있다. 해성2 함대지 순항 미사일은 현재 제주 해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군 제7기동함대에서 운용되고 있다. 해성2 함대지 순항 미사일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투함은 KDX-2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과 KDX-3 배치-1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다. 이들은 모두 한국형 수직발사대 KVLS-1을 탑재하고 있다. 잠대지 공격 순항 미사일 해성3의 경우 KSS-2 손원일급 잠수함 및 KSS-3 배치-1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배치되어 어뢰 발사관으로 발사된다. 현무4 탄도미사일 2020년 개발된 현무4 탄도미사일은 현재 실전 배치를 위한 테스트 과정을 진행 중이다. 현무4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800km이고 탄두 중량은 2.5톤을 넘는다. 현무3 순항미사일과 마찬가지로 현무4 탄도미사일도 해군용 파생형으로 출시된다. 현무 4-2 파생형은 합동화력함을 포함한 수상 전투함에 특화되어 설계되었다. 더욱이 한국형 SLBM으로 알려진 현무 4-4 파생형은 2021년과 2022년에 KSS-3 배치-1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수직 발사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는데 이 잠수함은 총 6발의 현무 4-4 SLBM을 탑재할 수 있다. KSS-3 배치-1 외에도 현재 하나오션이 건조 중인 KSS-3 배치-2의 경우 현무 4-4 SLBM용 수직 발사대가 좀 더 늘어나 총 10문이 탑재된다. 지금까지 프랑스 해군 전문지 네이버 뉴스가 게재한 기사 South Korea completes 현무5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대한민국 현무5 탄도미사일 개발 완료를 선언하다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현무5를 탑재하게 될 합동화력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KKMD 585와 프랑스 반응, 미군에 의존하는 유럽과는 다르다. 합동화력함 프로젝트로 드러나는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 능력 편을 시청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KKMD 운영에 큰 힘이 되며 후원과 광고 시청은 KKMD의 미래를 위한 양식이 됩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